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이죠. 네. 2월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얘기는 이제 뭐 짧게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가 6천을 뚫었다고 하는데 뭐 글쎄요. 그거 이제 짧게 얘기해 드릴 거고, 오늘은 좀 거래량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거래량. 요즘에 뭐 지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가 좀 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진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거래량을 분석을 해보면 중소형주가 거래가 활발하게 더 늘었지 대형주에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짚어드릴 거고, 거래량 얘기를 하는 김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떠있는 이제 고점 주식도 말고 바닥에서 이제 막 튀어 오르는, 그죠? 그런 종목들이 거래량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보죠. 지수는 뭐 오늘 참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6천을 뚫었죠, 그죠? 12월 달에 4천이었어요. 4천. 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5천이었고, 이거는 뭐 글쎄요, 여러분들이 뭐 다 판단하시겠지만, 그죠? 네. 어떻게 두 달 만에 코스피 지수가 50%가 오르며, 그죠? 한 달 만에 코스피가 5천에서 6천까지 바로 오르냐 이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제가 웃잖아요, 그죠? 없었어요. 이런 속도로 계속 올라가면은 뭐 노무라증권이 올 상반기에 뭐 8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8천이 웬 말입니까, 그죠? 이 속도로 가면은 뭐 9천이고 10,000포인트고 뭐 뚫겠는데 그냥, 그죠? 네. 아무튼 지금 뭐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특정 대형주 몇 개, 뭐 자동차주, 뭐 삼성생명 같은 보험주 뭐 일부,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것들, 이제 대우건설도 그렇고, 그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몇 개씩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올라가는 거를 매일매일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얘기를 좀 해드렸지만 ETF 쪽에 돈이 몰려서 특정 대형주들이 그날그날 뽑거든요.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요.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대형주를 얘네들이 뭐 짜고 쳐서 올린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해드릴 것 같아서 코스피 쪽 얘기는 별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뭐 얘기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맨날 가는 애들만 가고, 응? 돌아가면서 가든지. 그래서 코스피 쪽 지수를 분석하는 그런 행동은 이제 거의 안 하려고 하고요. 이제 뭐 변동성이 좀 심해졌다든지, 그죠? 네,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미국 증시를 포함한 해외 증시,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 동향, 그리고 이제 코스닥 이쪽 위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 방송을 이제 꾸준하게 들어주실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쪽에 유튜브 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죠? 혹시라도 뭐 이상하다 싶으시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자,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다우지수 0.7%, 나스닥은 1%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횡보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나스닥 지수고, 예, 정영훈님 감사합니다.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 500 지수 횡보한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 이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해주니까 그때부터 미 증시가 횡보를 하는 거예요. 횡보를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미국 증시는 언제쯤 올라갈 수 있겠느냐? 올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죠. 미국은 거의 항상 그래요. 물론 안 그럴 때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선거 전에 증시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지수를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 때 이기려고, 미국 사람들 주식을 진짜 실제로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지수 올리면 되게 좋아해요. 주식시장 올리면은. 근데 벌써부터 뭐 우리나라가 미친 거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벌써부터 만약 우리나라나 대만처럼 지수를 막 미친 듯이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조정을 안 받겠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앞두고 이제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수를 안 끌어올리고 약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미국 증시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냐. 아무래도 이제 그거 아니겠어요? 언제야? 이제 5월 달에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임기 끝나지 않습니까? 그 새롭게 지명된 누구예요? 그 케빈 워시 그 사람이 이제 뭐 된다면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거든요. 6월 이후부터. 네. 그래서 증시가 그 전후로 상승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미국 증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 대만 지수 보시면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미친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대만 가까운 지수.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막 미쳤어요. 미쳤어. 오늘은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대만도 급등했고 일본도 급등했어요. 아시아가 올랐거든요. 이거 미친 걸로 안 보이세요? 이거에 버금가는 게 우리나라예요. 똑같아. 차트 보시면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다니까 둘이 미쳤어. 일본은 지금 여긴 정치적인 호재도 많거든요. 뭐 미국하고도 협력을 잘하고 있고 여기도 잘 가요. 근데 대만이랑 우리나라처럼은 안 그래요.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증시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얘기가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큰 그림은 이제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증시에 이제 불안감을 느끼거나 불만이 있는 분들은 미증시 쪽을 선택을 많이 했죠. 일명 서학개미. 그분들 요즘에 수익이 잘 안 난대잖아요. 그죠? 그거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환율 얘기도 잠깐 하죠. 환율이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네,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지금 장중 최저점이 1428원이에요. 왜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입을 했죠. 1500 뚫을까봐 개입해가지고 환율을 낮췄는데 바로 또 올라왔고, 그 다음에 떨어졌는데, 요때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장 개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뭐라 그랬었죠? 일본의 국채금리가 요동을 쳐서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때는 엔화 때문에 떨어진 거였죠. 엔화. 기억하시죠? 엔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떨어지는 건 뭐냐? 엔화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엔화 오늘 올랐거든요. 엔화가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요거는 알고는 계세요. 방향이 달라졌네? 그죠? 네. 알고는 계시라고.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환율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네. 종목 얘기 바로 넘어가죠. 종목 얘기하기 전에 거래량. 네.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쪽이 지수에서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특정 대형주들이 막 미친듯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대형주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체크해보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 올랐죠. 대형주가 2.09%. 그러니까 코스피 평균보다 대형주가 더 올라갔네요. 그죠? 자, 그런데 중형주는 0.6% 올랐어요. 안 가는 게 아니죠. 소형주 0.15%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별로 오른 게 없지만 어쨌든 계속 가고는 있어요. 코스닥도 코스닥 지수 보합이죠. 오늘 코스닥은 다 비슷비슷해. 코스닥 대형주나 중형주나 소형주나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얘기해 드릴 때는 요거를 얘기할 때는 그냥 올라가는 거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밑에 거래량을 잘 보세요. 사람들은 막 대형주 너무 좋아요. 막 지수 잘 가니까 대형주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재밌다니까. 자,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갑자기 11월이랑 12월 달이랑 비교를 하시면 돼. 11월에 거래량이 이만큼이었고 12월이 요만큼이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좀 증가해요. 거래량이. 근데 지금 보세요. 이만큼 증가했어요. 미친 듯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뜻 생각해 보세요.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현대차도 많이 가고 기아도 많이 가고 뭐 대형주 잘 가니까 그쪽이 거래가 활발해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보세요. 코스피 대형주 1월 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11월, 12월보다 늘었지 당연히. 근데 큰 차이가 없다고. 1월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 그냥 그래요. 거래가 좀 많을 때 있죠. 이런 거래량 흔하게 나왔었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코스피 중형주를 볼까요? (11월) (12월) 이래요. 이때 진짜 11월 중순부터 12월 사이에 저희 방에서도 매도 사인이 별로 안 나갔어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아니 뭐 종목을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해야 재밌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더 좋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급등하면 더 좋고. 근데 어쨌든 사고 팔아야 재밌잖아. 여기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마켓이잖아요. 마켓. 그러니까 사고 팔아야지. 그게 재밌거든요. 1월 달에 거래가 크게 오릅니다. 크게 증가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비교도 안 되게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중형주라고. 중형주에서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2월 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그 케빈 허시라는 사람을 차기 연준의장으로 지명했죠. 그랬더니 막 이 쓰레기 언론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 케빈 뭐 워시 쇼크다. 워시 쇼크? 그래가지고 뭐 막 코스피 지수 막 마이너스 5% 폭락하고 막 금요일 날도 또 월요일 날 폭락을 시작해서 금요일 날도 폭락하고 막 그랬잖아. 5%씩. 난리 쳤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전 세계 멸망 온 것처럼. 근데 그러고 나서 지수 바로 올리잖아 또. 근데 그 이후로 중형주 거래량이 터지며 폭발하면서 올라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 일단 지금 중소형주 쪽이 거래하기가 좋다니까요. 대형주만 보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게을러요. 응? 무식한 인간들이 게으르다고. 왜? 확인도 안 해보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코스피 소형주 1월달 보시면 12월달하고 거래량 차이가 별로 없죠. 근데 2월 초에 조금 늘어나는가 싶더니 여기서 저기 세차게 한번 흔들고 나서 어떻게 돼요? 폭발하잖아.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언제냐? 21년도 이때 화랑장일 때 중소형주 돈 크게 벌 수 있을 때 그때 나왔던 거래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도 이런 거래량이 비싼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끌어올렸거든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지금. 대형주에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소형주에서 거래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면 세력이 팔고 나가는 걸까요? 팔고 나갈 게 뭐 있어. 올라온 게 얼마나 된다고. 얼마 없어요 중소형주는. 이제 시작인데 뭐. 그렇잖아요. 코스닥 그죠? 자,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이래요.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죠? 11월 말에 보시면 이게 급등을 합니다. 지수가 3% 이상. 근데 왜 급등했죠? 정부에서 조만간에 코스피만 넘어갔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낼 거래. 근데 이 썩을 놈들이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어. 11월 달이면 뭐 첫눈 올 때 아니에요? 첫눈 올 때쯤이었는데 지금 거의 마지막 눈이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죠? 눈 더 이상 안 내릴 수도 있어요. 3월 달에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죠? 겨울 끝날 때가 겨울 이제 끝났는데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겨울 끝나거나 다름없잖아요.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욕하잖아요. 썩을 놈들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가 그죠? 근데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 거래가 늘었죠. 11월 12월 달에 비해서
여기도 늘었어요. 아까 저기 코스피랑 똑같잖아요. 여기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보죠. 코스닥 대형주 지수를 처음에 끌어올릴 때 순간적으로 대형주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11월 12월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면 중형주 코스닥 중 여기는 처음에 올릴 때 거래가 확 늘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인데 보세요. 11월하고 12월보다 많잖아. 소형주 눈에 확 띄죠. 11월 12월 여기보다 거래량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지금 올라온다니까요.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몇 명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에 매도 사인 많이 나오니까 돈이 잘 돈대요. 응? 그리고 계좌가 확실하게 좋아졌대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해드렸죠. 어제 얘기한 거 맞을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아직 손실이어서 수익권까지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판 게 있을지언정 계좌 상태를 한번 봐라. 일주일 전하고 2주 전이랑 한 달 전이랑 비교해보라 그랬잖아요. 계좌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확인을 안 해보는 거라. 맨날 저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서 내가 저걸 샀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면 뭐 할 건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할 건데요.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 5만원 6만원 돼서 추천 나갔었어요. 10만원 아래에서 다 팔고 끝냈어요. 근데 그때 매도한 거를 저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때 거기에 매도할 자리였거든. 근데 미쳐가지고 저렇게 올라가는 걸 뭐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요? 다른 쪽을 해주는 거지. 최근에 저희 방에서 ETF를 좀 산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죽어도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는 ETF를 좀 몇 개 산 게 있는데 그 왜 샀는 줄 아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쟤네들도 언젠가 조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추천한 ETF가 계속 올라가요. 몇 개 추천했단 말이지, ETF 쪽을. 근데 만약에 지수 조정받죠? 걔네들은 그래도 올라가요. 그런 건 사놨어. 고민해가지고 몇 개 깔아놨어요. ETF.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갑자기 ETF를 추천하지? 연달아서 몇 개 드렸죠, 그죠? 한꺼번에 많이 사면 안 돼, 그죠? 오늘처럼 이제 오늘도 뭐 수익 실현한 거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돈 생겼을 때 그때 조금씩 사는 거, 조금씩 계속 이렇게 눈사람 만들듯이 계속 눈을 이렇게 그 눈사람 거기다 막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분할 매수해가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저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럼 못 산다고. 그럴 때는 이제 그거에 맞게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거고, 중소형주는 그냥 편안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거래량 늘어나면서 잘 가고 있잖아요. 코스피한테 코스피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특정 대형주 막 가니까 사람들 관심이 다 거기 가 있어서 그래. 근데 그쪽만 쳐다보는 사람은 죄송한데 100% 물리게 돼 있어요. 3년 전에 에코프로 BM이라고 이게 그 자동 2차전지 대장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에코프로 BM. 이 자식 때문에 개별주 하던 사람들이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제가 이 자식이라고 표현하죠. 감정이 안 좋아. 연초에 9만원대였던 주식이 7개월 만에 6배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3배 이상 급등했는데 이게 딱 3개월 쉬고 또 급등을 한 거예요. 58만원까지 갔었거든요. 이때 얘가 급등하면서 중소형주들을 다 박살냈어요. 왜? 중소형주가 다 신초가가 났거든. 2차전지가 폭등해서 코스피 지수도 조금 오르고 코스닥은 뭐 엄청 올랐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면은 코스닥 중소형주가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고. 오히려 신저가가 속출했어요. 왜? 진짜 얘네들만 갔거든요. 테마주가 얘네만 갔어. 그리고 시가총액 1위, 2위 뭐 할 거 없이 대형주도 가고 중소형주 막 옛날에 그때 뭐 하이드로 리튬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갔어요. 미친놈처럼. 막 이러고 갔어. 돌아버리는 거지 이제. 그때 뭐 금양 이런 거, 그때 그 배터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거래 정지 됐는데 그때 배터리 아저씨 이거 여기 출신 아니야. 이런 거 미친듯이 갔거든. 기억하세요? 추억의 2차전지 금양, 그죠?
노래방 기계 만드는 금형이랑은 다른 회사입니다. 미친듯이 갔거든. 그래갖고 모든 종목,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저가 나오고 있었어요. 22년도에 폭락을 해서 이미 40% 고점 대비 40% 50% 이상 손실이던 종목 주가가 신저가가 더 났으니까 개미들 그때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왜 신저가 났을까요? 간단해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2차전지로 개미들이 올라탔거든. 야, 내가 이거 지금 손실 이렇게 크게 난 종목들 계속 들고 와서 될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내가 2차전지로 내가 올라타야 되겠다. 그렇게 올라탄 사람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개별주도 신저가가 많이 났었다고. 내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아니요. 해피엔딩은 뭘 해피엔딩이야. 금양 이런 것만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뒤에 반토막 났고요. 여기 한 19만원이죠. 요거 8만원인가 그래.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반토막 나고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죽었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뭐 10분의 1 토막 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에 제가 여러분들 못 따라붙게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 언젠간 끝이 오거든. 영원할 것 같죠? 언젠간 끝이 와. 대형주는 살아남겠지만 그죠? 중소형주도 조심해야 돼. 에코프로 BM도 대형주긴 하잖아요. 얘 58만원이었는데 1년 뒤에 여기잖아, 그죠? 10만원. 그러니까 6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었고요. 그 다음엔 8만원. 7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이랬다니까요. 언젠가 끝이 나요. 언젠가.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 있으시면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시면 뭐 내일 바로 수익 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글쎄요. 네. 그래서 다른 쪽도 지금 다행인데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 다행인 게 그때는 2차전지가 가면서 다른 중소형주들 다 신저가에 따랐잖아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살만해요. 살만하다. 중소형주가 올라오니까. 자, 아까 이제 중소형주 거래량 비교해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종목으로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손 FNG, 일단 우리방에서 판 거 갖고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닥에서는 눈에 띄는 거래가 확은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 크게 놓고 볼까요? 우리손 FNG가 작년에 주가가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이 박스권을 뚫고 나왔다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뭐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이 정도였다가 확 늘어나잖아. 그래서 거의 박스권을 돌파했고, 야, 그리고 이제 뭐 가려나 보다.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급등했거든. 거래가 더 터지면서 급등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 방에 다 팔아드렸어요. 이틀 동안 나눠서 다 판 건데 다 팔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런 거지. 크게 보실래요? 안 보여. 차트를 크게 보잖아요. 이런 거래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가 안 보인다. 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인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 땡겨서 보면 보여요. 보이죠?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안 보인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 상한가 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서울 반도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작년에 오늘 거래 터졌으니까 어제 거래 터졌지. 자, 어제 거 빼고 바닥에서 이런 주식 요즘 되게 많아요. 작년에 요렇게 박스권이기도 한데 박스권이면서 이제 박스권이 합시다. 네.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급등하기 전에 신저가 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박스권 하락 돌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왜 하락 돌파했을까요? 맨날 코스피만 올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계속 올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고 딴 사람들이 아까 옛날에 2차전지 때 그때처럼 손절해가지고 그걸로 넘어간 거예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올해 1월 달에 왜 신저가는 종목들 있죠? 대부분 이제 그런 이유인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계속 들고 있어봤자 답이 안 나올 테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걸로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넘어갔더니 대번 급등 나오죠? 근데 이때 거래량이 터지긴 터진다고 이제. 그리고 박스권 돌파를 해놓잖아 지금 살짝. 그리고 어제 호재가 생겨 나왔더라고요. 상한가 가더니 오늘 점으로 가더라고요. 네, 호재가 좀 괜찮은 게 나와요. 근데 얘도 크게 놓고 보면 거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 조금 보이시죠? 조금 보이는 거 이거는 어제 상한가 갈 때 나온 거래량이고 이거 아니면은 보이지도 않아. 이해가세요? 저희 방에 이제 들고 있던 게 서울 바이오시스예요. 들고 있었다 그랬죠? 오늘 아침에 다 던져버렸어. 저리 가! 그러면서 이제 팔아버렸어 아침 일찍. 네. 상한가에서 시원하게 팔아버렸어요. 네. 얘도 보세요. 멀쩡한 회사인데 세상에 작년에 난리를 지기더라고요. 나가라고. 갑자기 떨어져요. 갑자기 상한가나 나와. 또 갑자기 또 다 내려와. 3개월을 쭉 말리더니 갑자기 거래가 보이죠, 그죠? 들었다 놨다 살짝 하더니 땡겨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얼라인드. 이 얼라인드가 이제 저희 방에 있던 건데 지금 팔았어요. 12월 달에 이제 저희는 12월 달에 헤어졌어. 잘 팔고 끝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네, 그때 저희도 수익 보고 팔았어요. 네. 그때는 이제 여기 전고점에 이제 걸리는 자리라서 전고점이 여기였거든요. 박스권 상단 여기까지 왔는데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네. 아마 이거 팔아가지고 정원호 관련주 샀을 거야 아마 그때. 근데 이제 살짝 1월 달에 그죠? 네. 코스피만 가니까 대형주만 가니까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1월 말에 돈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살짝 들었다 놓죠. 이게 뭐예요? 박스권 위에서 돌파해놓고 들었다 놓고 쉬잖아요. 오늘 그럴싸한 핑계 하나 딱 붙여가지고 상한가가 들어가요. 이게요 21년도 20년하고 21년도까지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때 개별주 테마주들이 폭등할 때 나오던 차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소형주만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도 잘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대차가 막 하루에 9% 오르고 기아가 10% 이상 급등하고 막 삼성생명 막 10몇 프로 급등하고 하니까 부럽죠. 내가 저걸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원래 중소형주 좋아하시잖아. 원래 중소형주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그쪽도 괜찮다고요 지금. 잘 가요. 바닥에서 막 튀어 오른다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만들어 놓고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동안 손실이었던 게 금방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몇 종목만 더 얘기해 볼게요. MS 오토텍 이런 거 보시면 크게 놓고 보면 역시 거래량이 안 보이죠. 이거 안 보인다. 오늘 상한가 갈 때 거래 조금 나온 거 제외하면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2020년 코로나 때 12,000원짜리였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2,000원까지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기 잘 보시면 거래가 살짝 늘어나면서 바닥에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오늘 올릴만한 호재 하나 딱 있으니까 바로 붙여가지고 상한가로 밀어버리잖아요. 앞에 저항이 있거나 말거나. 그쵸? 가는 거 많아. 이런 거 되게 많아 오늘. 되게 많은데 그냥 계속 대형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어쩌고 저쩌고 태강산업 이런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커요. 지금 1조 6천억짜리거든요. 얘는 이제 개별주처럼 막 상한가를 찍고 들었다 놨다 그렇게는 아닌데 꾸준하게 올리잖아요. 거래가 이제 증가하면서 아까 왜 중형주 걔네들처럼 그죠?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쭉 올리잖아요. 가면 갈수록 양봉 길이가 커지죠. 25% 급등했죠. 2019년에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거기까지 왔어요.
정고점까지 이 구덩이를 다 메꿨어. 내일 한 방만 더 나와준다면 그죠? 네. 최고가도 갈 수 있겠다 지금. 150만 원짜리 되는 거죠. 이거 화학업체죠 여기 그죠? 네. 이런 유형도 있고 저번에 저희 방에서 매도한 것 중에 우성 옛날 이름 우성사료 이런 것도 보세요. 그냥 쭉쭉쭉 올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들은 뭐냐면 대부분 뭐 항상 100%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좋을 때 이런 식으로 가요. 중소형주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죠. 근데 거래가 늘어나죠. 네?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볼까요? IL 평상시에 언급 안 하던 애들 IL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에 박스권을 살짝 돌파를 하는데 거래가 늘죠. 그리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쭉 끌어올리죠. 그리고 사상 최고가 갱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하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많다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다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거래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거래가 들어온 게 없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산 인더스트리, KBI 메탈 이게 저희 방에서 이거 수익 실현 당한 건데 이거는 월요일 날 다 팔았어요 저희가. 근데 보시면 거래가 특별하게 없어요. 없죠. 없는데 그냥 뽑는 거예요. 왜 뽑을까요? 재료가 좋으니까. 전력 설비. 대원전선 같은 종목이 이제 그 전선주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라간 거예요. 강원전선이랑 같이 확 치고 나간다. 아까 서울바이오시스는 뭐예요? 호재가 기가 막히게 나오니까 그냥 바닥만 잡아놨더니 거기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종목들 앞으로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중소형주가 좋아서 테마주가 좋아서 그거 위주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코스피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열받고 부럽고 짜증나고 그죠? 네. 거기에 이제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야 될까? 갖고 있는 거 팔아서 그걸 갈까? 말까? 근데 자꾸 보다 보면은 가게 돼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 팔고 넘어가는 순간 뒷목 잡죠. 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자마자 주식이 떨어질 때? 아니에요. 팔았는데 날아갈 때 그때 뒷목 잡아요. 제가 수천 명의 회원을 제가 이렇게 만나봤는데 전문가 한지 오래됐습니다. 그때 다 뒷목 잡으시더라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세요? 주식하다가 제일 억울할 때. 사자마자 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아침에 추천 나왔는데 조금 싸게 살려고 밑에 대놨더니 상한가를 갈 때. 그때 특히 여자분들이 분노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때 특히 분노를 많이 하더라고요. 못 샀어요. 근데 상한가 갔어요. 이러면서 막 절규하세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그냥 에이씨 이러고 끝나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녀 공통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팔았는데 상한가 또 갈 때. 아니면 손해보고 에이씨 안 가네 정리했더니 조만간에 날아갈 때. 그때 분노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오겠더라고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또 못 파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야 지금 팔면 또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이걸 팔아서 그냥 딴 데 가고도 쉽고 팔면 큰일 날 것 같고 그죠? 그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죠. 요즘에 코스피 지수 보면서 야 코스피 저만큼 올렸으니까 코스닥도 많이 가겠네? 중소형주 쪽을 한번 해볼까? 그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 코스피 지수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저거 미쳤네 저거 조정 오면은 큰일 나겠는데? 그래 폭락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어디 전문가 방에 잠깐 있었는데 증시 폭락 나올지도 모르니까 잠깐 쉬면서 갖고 있는 거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팔면 되고 저거 폭락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야지.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도 지금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 꽤 있으실 거거든요. 네. 이 바닥에서 돈을 많이 버시려면 잔머리 굴리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사회생활도 똑같은데 잔머리를 많이 쓰거나 푼돈에 연연하는 사람은 절대 큰 돈 못 법니다. 동의하시죠?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드리면 다 끄덕끄덕거려. 맞는 얘기지. 근데 본인이 그러고 있는 거 거의 몰라. 네, 거의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옆에서 조심스럽게 해주잖아요. 화 엄청 냅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뭘 하냐고. 잘 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승질 엄청 내요.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너무 잔머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내 딴에는 열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잔머리가 아닐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아셨죠? 아셨죠? 그리고 조만간에 트럼프 아저씨가 저기 북한 가자, 저기 중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북주, 그쵸? 네.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튼, 네. 오늘 밤에 이제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잔머리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내가 너무 싸게 사고 너무 비싸게 팔려고, 그것도 푼돈이거든요, 사실. 네.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바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 또는 내가 사진 않았지만 살려고 하는 주식이 거래가 늘고 있는지 아닌지 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중소형주 얘기할 때는 외국인 기관 수급 얘기 잘 안 하죠. 외국인 기관 수급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트가 좀 특이하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쭉쭉쭉 끌어올리는 거는 거기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렇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해드립니다. 어쨌든 대형주들이 지금 잘 가고 코스피가 6천을 뚫고 뭐 조만간에 또 7천까지 막 가고 막 그럴 것 같거든요.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소형주들도 테마주들도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원래는요 그거 아세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2월 말이죠, 그죠? 그럼 3월달이 상장 폐지 시즌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2월달에는 중소형주가 안 가요. 주식 좀 하신 분들 하면 아실걸요? 2월달부터 막 난리도 아니야. 뭐 망한다, 어디 회사 뭐 감사 보고서 못 냈다더라, 막 난리도 아니에요. 올라가다가도 다 떨어져. 실제로. 가다가도 떨어진다니까요, 멀쩡한 것도.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안 가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안 그래. 전문가면서 매년 2월달에 항상 그랬거든요.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친듯이 가는 겁니다. 예년에 비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소리 하시면 안 돼. 시장 너무 안 좋아.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주식 한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2월 달에는 2, 3월 달에 원래 안 좋았다니까. 특히 2월 달에. 공포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2억 원인지 7억 원인지 3억 원인지 그 인간이 뭐 코스닥 동종주 상장 폐지 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잘 간다니까요. 동종주들이 순간 놀래가지고 막 그랬지만 협박받아가지고, 그죠? 네. 그렇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나쁜 게 아니다. 네. 그걸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중소형주 열심히 더 노력을 해보세요.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거래가 언제 늘어나는 게 좋다? 박스권 돌파할 때 늘어났다.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